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뵙습니다. 지난주랑 이번 주 월요일까지 해서 비대면 동영상으로 강의가 대체가 되어가지고 거의 2주 만에 강의실에서 뵙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날씨가 참 오락가락해요. 굉장히 추운 날도 있고 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또 건강 잘 챙겨야 중간고사 문제 없이 볼 수 있겠죠.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 중간고사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공지사항 탭에 정기고사 기출문제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이 고려대학교에 와서 강의한 게 봄학기가 처음이다 보니까요. 봄학기, 여름학기 두 학기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학기들에 해당하는 중간, 기말, 이론 프로그래밍 모든 문제들을 다 올려드렸고요. 이걸 벗어나는 기출문제는 없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이게 전부다라는 거고요.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이미 푸신 분들이 있겠지만 난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이론도 좀 헷갈리거나 함정들이 있고 프로그래밍도 제한 시간 안에 풀려면은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너무 좌절하거나 하지는 마시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특히 이번 주 수업, 다음 주 수업까지 듣다 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기본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나만 어려운 것 같다라고 느끼지 말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제 마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기한 넘어가면은 딜레이 페널티가 있으니까요. 꼭 딜레이 안 되도록 마감 기한을 지켜주시기를 바랄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난 동영상, 이번 주 월요일 동영상이 한 편인 줄 알고 전반부만 시청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녹화 과정에서의 문제로 영상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내용, 후반부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근데 조회수를 보니까 후반부를 안 들은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 내용도 뭐 오늘 저희가 수요일에 오늘 다룰 내용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니까 오늘 내용은 오늘 내용대로 들으시고 집에 가서 후반부 내용 마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나가 보도록 할까요? 저희 이번 주 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데이터 정렬과 부동소수점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데이터 정렬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사실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 리스트 형태로 주어진 데이터를 정렬하는 것 자체는 이미 했습니다. 소티드를 이용해서 잘 구현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에 내재된 원리를 몰랐다라는 데 있어요. 소트를 잘 해요. 막힘없이 빠르게 잘 하는데 대체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소트를 하는 건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저희가 3가지 정렬 원리를 학습했습니다. 이웃끼리 비교하는 버블 정렬, 적당히 키값을 빼서 위치에 넣는 삽입 정렬, 그리고 최소값을 찾아 맞바꾸는 선택 정렬까지 한번 살펴보았고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파이썬 코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용들은 저희가 직접 많은 코딩을 하기보다는 코딩에 숨어있는 원리를 찾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렬은 어떤 원리로 수행이 될까? 또 오늘 배울 내용은 실수를 어떤 식으로 컴퓨터는 받아들일까?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소수점과 표시 형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연산 처음 배울 때 가볍게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뭐 연산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0.2 더하기 0.1 빼기 0.3 이런 단순한 연산을 파이썬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직접 돌려보진 않겠습니다. 콜앱을 이용해서 돌려보면 삼척 동자도 얘가 0이라는 건 압니다. 0.2 더하기 0.1 빼기 0.3 하니까 빵이 돼야 되죠. 빵이 돼야 되는데 기괴한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표기법에 좀 익숙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2-17이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17승을 의미합니다. 즉 5.6 정도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인 거니까 굉장히 미세한 값이다라는 거죠. 0.0000005 정도라는 건데 말도 안 되죠. 어디서 0.5가 튀어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간에는 이 실수를 연산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실수 연산 과정에서 이런 오차들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돼요. 그러면 오차는 왜 생깁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 부동소수점, 즉 컴퓨터가 실수를 받아들이는 체계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원리를 파헤치는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컴퓨터가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컴퓨터는 우리와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아래를 먼저 볼까요? 인간은 십진수 체계 하에서 실수를 표현합니다. 238.56이라는 수가 있다면은 얘는 십진 체계고 이 8은 1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의 자리라는 건 그 값이 가지는 가치가 1이기 때문이에요. 1이라는 가치를 가진 놈이 8개가 모여 있으니까 8.
이 3은 이 자리가 10의 가치를 가진다라는 거고요. 10의 가치를 가진 놈이 셋 모여 있으니까 30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진수를 표현을 하죠. 자, 십진수 체계 하에서는 지들끼리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뺄 경우에는 나눗셈을 제외하고는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시피 합니다. 아니, 실수로 곱하는데 오차가 왜 생기겠어요? 유한소수라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가 이렇게 우리처럼 십진수로 수를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컴퓨터를 다루는 IT를 다루는 영화들 보면은 컴퓨터를 보통 뭐로 묘사합니까? 0110 이렇게 이런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그림과 같이 묘사하는 경우가 많죠. 컴퓨터는 실제로 0과 1만으로 이루어진 이진 체계에서 바이너리라고 얘기를 하죠. 바이너리 체계에서 실수를 표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는 표현 방식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똑같은 수더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보는 이 수를 얘는 살짝 어긋나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238.56인데 실제로 컴퓨터에 담긴 수는 238.55947 이런 값이 담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부동소수점, 즉 0과 1 체계로 수가 저장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는 거구나. 자, 원리는 이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0과 1로 저장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대체 어떻게 0과 1만으로 실수들을 이렇게 용패도 저장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십진과 이진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임의의 십진수를 이진수로 그 반대도 가능해야 합니다. 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 봤을 내용일 겁니다. 근데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65라는 자연수를 이진수로 바꾸겠다. 65는 십진수니까 이진 넘버로 바꾸겠다를 위해서는 다짜고짜 계속 2로 나누면 됩니다. 언제까지? 밑에 1만 남을 때까지 나누는데요. 65를 2로 나누면 32가 몫이 되고 1이 남지요. 그럼 우리가 몫을 밑에 나머지를 우측에 표기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가 없으면 0, 있으면 1을 표기하는 방법을 거듭하다가 몫이 1만 남는 경우 우리는 얘를 역으로 읽어 내려가겠다라는 겁니다. 얘 담기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1이 남는다라는 거는 1의 자리에 1만큼의 가치가 남는다라는 거고요. 0이 남는다라는 거는 2의 자리에 남을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2배를 해서 4의 자리에 남을 가치, 8의 자리에 남을 가치를 반복하다 보니 이렇게 이진 표현이 된다라는 건데요. 어찌됐든 역순으로 이렇게 읽으면 1, 0, 0, 0, 0, 0, 1이 되죠. 즉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65라는 수는 주석이 좀 잘 되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65라는 수가 이진 체계로 바꿨을 때 1, 0, 0, 0, 0, 0,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십진, 이진 표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왜? 얘가 1의 자리, 그리고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16의 자리, 32의 자리, 64의 자리니까 64 더하기 1에서 65가 맞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십진법 체계에서 얘가 1의 자리면 그 다음이 10의 자리, 그 다음이 100의 자리였던 것처럼 이진 체계에서는 1의 자리 다음이 2의 자리, 2의 자리 다음이 4의 자리, 4의 자리 다음이 8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가치가 2배씩 뛰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65를 표현할 수는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면 되니까. 자, 그런데 소수부가 포함되어 있는 십진수의 경우에 어떻게 이진수로 바꿀 거냐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17.625 이 수를 어떻게 이진수로 나타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기 위해선 일단 얘를 둘로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십진수 17.625는 우리가 좀 더 쉽게 만질 수 있는 17과 좀 더 어려운 625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7부터 한번 이진수로 바꾸어 보자라는 거예요. 17을 2로 나눴더니 8이 몫이 되고 1이 남는다. 2로 나눴더니 4가 몫이 되고 안 남는다. 2로 나눴더니 2가 몫이 되고 안 남는다. 2로 나눴더니 1이 몫이 되고 안 남는다라는 거죠. 얘랑 똑같은 방식 취하면 되겠네. 밑에서부터 거꾸로 읽겠다. 1, 빵빵빵, 1. 즉 우리가 17을 이진수로 바꾼 겁니다. 1, 빵빵빵, 1로.
0.625를 이제 이진수로 바꾸면 될 텐데 이게 조금 껄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10001점 뒤에 뭐가 들어갈까?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자, 얘를 좀 더 크게 제가 그려드릴게요. 뭐 네모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소수부에 들어갈 게 1인지 빵인지를 내가 몰라서 좀 헤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얘가 1의 가치를 가지고, 얘가 2의 가치를 가지고, 얘가 4의 가치를 가지고, 8, 16의 가치를 가지니까 16 더하기 1에서 17이 된다 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얘가 16의 가치를 가진다는 건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치가 반감된다를 의미합니다. 8이 되고 4가 되고 2가 되고 1이 되고 그러면 2가 되고 1이 되고 다음 이 네모의 가치는 얼마예요? 얼마? 0.5가 되는 거죠. 1의 반토막이니까. 얘의 가치는 0.25로 반토막이 되고 이 친구의 가치는 0.125로 반토막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치를 위에다가 써놓을게요. 초록색으로. 자, 이렇게 세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0.625에 도달하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가치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0.625를 만들 거야. 자, 0.625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0.5의 도움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0.5를 더해도 아직도 모자라. 그러니까 적어도 0.5의 도움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 즉, 얘의 도움을 힘입어서 1을 한번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25한테 물어봅니다. 자, 제가 0.5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0.125만큼만 더 채우면 돼요. 0.125만큼만 더 채우면 되는데 얘의 가치는 뭐야? 너무 크네요. 얘를 끌어다 썼다가는 남아버려요. 그래서 얘는 0, 안 빌리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전히 0.125의 가치가 남은 상태에서 물어봅니다. 자, 너무 잘 안 보이죠? 0.125의 가치가 남은 상태에서 세 번째 상자에 눈을 딱 흘겼더니까 0.125. 진짜 내가 필요한 만큼이 남아있네. 그래서 이렇게 1001.101로 이진수를 최종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10진수를 이진수로 나타낼 때는 정수부는 계속 나누기 2하는 우리가 익혀왔던 그걸 쓰면 되는 거고 뒤에 소수부의 경우에는 각 칸의 가치를 고려해서 내가 적절히 집어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거 꽤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봤어요. 다행히도 반대에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건 좀 낫습니다. 왜 낫냐? 그냥 똑같은 걸 반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핵심이 뭐였냐면은 이진수의 각 자리의 가치는 2배씩 뛰거나 반토막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진수 10101 소수분은 없다. 10101이 주어져 있을 때 얘는 10진수로 얼마냐 묻는다면 너무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맨 오른쪽은 1이겠지. 그 옆은 2배 뛰겠지. 그 옆은 4배 뛰겠지. 자, 그러면 1에 해당하는 세 놈만 더하겠다라는 겁니다. 16, 4, 1 다 더했더니 21이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신 이진수는 21이라는 10진수로 변환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소수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래도 뭐 별게 없습니다. 밑에 볼까요? 이진수 110.11 을 10진수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왼쪽도 편합니다. 소수부 왼쪽을 보면은 0, 1, 1이니까 2의 자리와 4의 자리에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합하면 6이 되겠죠. 즉 110을 10진수로 바꾸면 6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소수부도 한번 쓱 보니까 0.5에 해당하는 놈, 0.25에 해당하는 놈이 각각 있어요. 둘을 더하면 0.75니까 즉 얘는 6.75라는 10진수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10진수를 이진수로, 이진수를 10진수로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 10진수, 이진수를 배운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이 부동소수점의 원리를 파헤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컴퓨터가 부동소수점이라는 체계를 어떻게 고안해냈는지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컴퓨터는 수를 0과 1로만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컴퓨터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수들, 진짜 제가 극히 일부만 샘플링한 겁니다. 이 4개의 수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실수들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표현해내고 싶어요.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두 물음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제시해야만 합니다. 첫째, 일단 지금 보시면 양수들이 많긴 한데 음수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양과 음을 구분지을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양수면은 안 적고 음수면은 마이너스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부호를 붙이고 안 붙이고는 우리의 언어죠. 컴퓨터는 뭐로 정보를 저장한다고 했어? 0과 1로 정보를 저장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컴퓨터한테 마이너스로 저장하면 되지. 이런 건 배부른 소리입니다. 결국 뭐다? 양과 이 부호를 의미하는 비트, 0이냐 1이냐를 의미하는 비트가 필요하겠다라는 건데 다행히 이 비트는 0과 1만 존재하는데 부호도 뭐밖에 없어요? 뿔과 마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럼 우린 뭐만 해주면 돼? 매칭만 해주면 돼. 양수가 1일지, 음수가 0일지 이런 거를 매칭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부호 비트 하나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근데 하나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2개, 3개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두 번째 질문을 볼까? 가만히 보니까 수의 범위가 너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17.283. 뭐 580만, 마이너스 3, 280. 그래서 수의 범위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표현하기에는 좀 껄끄럽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82만 9,363. 얘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진 표기로 표현하려면 얘를 2로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2로 몇 번 나눠야 돼? 얘는 목까지 가려면은 2로 23번 정도 나눠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0과 1비트가 적어도 23개 이상 필요하다라는 건데 글쎄요. 그게 그렇게 효과적인 방식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냥 평범한 이진수로 변형하기보다는 약간 사고를 틀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공계 출신 분들은 아마 이런 숫자 좀 익숙하실 겁니다. 이 하단에 보시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어떤 표기라고 얘기하냐면 유효 숫자에 기반한 표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는 유효 숫자, 뒤에는 지수를 이용해서 겁내 큰 수 혹은 아주 작은 수를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원래 수가 예를 들어 002라면은 우리가 애써서 막 공을 한 20몇 번 써가지고 이렇게 쓸 바에야 깔쌈하게 그냥 앞엔 놈 6.02 딱 적고 뒤엔 놈 10이 23승이나 들어가네. 이렇게 공의 개수를 적어서 가수 곱하기 지수. 우리가 덧붙는 수라고 가수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앞에 붙는 가수 곱하기 얼마나 큰지 지수. 이 꼴로 쓰는 것도 방법 아닐까라고 되물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 친구를 훨씬 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뭐 3 곱하기 2의 21승.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1010101010 보다는 훨씬 더 단순하잖아. 그래서 이런 곱하기, 가수 곱하기 지수의 꼴을 활용하는 건 어떨까? 우린 이 마인드를 가지고 부동소수점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소수점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제가 비트를 8개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나온 그대로고요. 보통 부동소수점은 8비트보다 훨씬 큰 체계를 씁니다. 비트 수가 더 많은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볼 거고요. 지금은 부동소수점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편의상 비트를 8개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8개가 뭔가 우리가 만지기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8개의 비트를 드렸고 각 비트가 3개의 권역으로 나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권역이 1비트, 두 번째 권역이 3비트, 초록색 권역이 4비트가 있군요.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가 하나 있는 거 보니까 방금 전 무슨 물음? 위쪽 물음이랑 일맥상통하겠죠. 부호 비트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말 그대로 사인 빛, 부호 빛을 하나 배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어떠한 수를 8개의 비트에다가 심어 놓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 정도의 비트 땅을 할당해 놓자라는 거예요. 어디에? 부호를 할당하기 위해서 빼놓자라는 겁니다. 자, 표현하고자 하는 실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비트가 되겠고요. 제가 예고를 드렸죠. 양이냐 음이냐가 각각 0인지 1인지 매칭할 필요가 있다고요. 자, 근데 우리 보통 양수가 더 크니까
보통 양수가 큰 게 아니죠. 항상 크죠. 양수가 크니까 부호부가 양수가 1, 음수가 0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의 통념과 반대네요. 그래서 너무 좀 복잡하거나 안 와닿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확 될 겁니다. 이러면 느낌이 옵니까? 밑을 마이너스 1로 지수를 사인 비트로 설정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땡승에서 이 땡승이 양수가 되기 위해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1의 0승이 돼야 플러스 1이 되잖아. 그래서 양수의 비트는 0이 되는 거고요. 사인 비트가 1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의 1승이니까 음이 됩니다. 그래서 양음 비트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다. 이걸 보면 뭐 외우거나 할 필요 없겠죠. 마이너스 1의 몇 승인지만 알면 부호부가 결정됩니다. 즉 뭐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3.14라는 어떤 실수를 내가 예쁘게 부동소수점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맨 앞에 비트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14를 표현하기 위해서 맨 앞에 비트는 0이에요, 1이에요? 0이에요, 1이에요? 1이 되겠죠. 왜? 1이 음수를 의미하는 비트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비트였어요. 자, 그 다음은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가 될 텐데 제가 방금 예고를 드렸죠. 우리가 그냥 숫자를 이진으로 통째 변환하려고 하면은 범위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유효 숫자 표기를 하듯이 뭐시기 곱하기 2의 저식이 승 이렇게 한번 두자라는 겁니다. A 곱하기 2의 B승과 같이 둘 때 A는 곱해지는 수고요. B는 밑에 딸린 지수죠. 그래서 지수부라는 거는 이런 표현에서 B에 해당하는 비트가 바로 지수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표현법, A 곱하기 2B 표현법 자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가 6이라는 숫자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6.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3 곱하기 2의 1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1.5 곱하기 2의 제곱이더라도 맞는 말이고 또 0.75 곱하기 2의 3승도 맞는 말이고 이런 식으로 맞는 말을 무수히 많이 생성해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얘의 지수부는 1이에요, 2예요, 3이에요, 4예요?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여러 표현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통일할 거냐? 야, 이런 식으로 수가 어떻게 됐든 간에 무조건 너는 이렇게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통일하라라는 겁니다. 1점 뒤에 뭐가 들어갈지는 나도 몰라요. 보통 1.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x 곱하기 2의 세모승 꼴이 되도록 나는 모르겠고 네가 알아서 변환을 해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정이 됩니다. 왜? 여기서 2가 한 바퀴 더 들어가면 1 범위를 벗어나겠죠. 2가 하나 덜 들어가도 1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아하, 방금 6의 사례를 다시 끄집어내오자면 상단을 보세요. 6은 3 곱하기 2의 1승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1.땡이라는 이 조건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2의 제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수부 할당을 위해서 숫자를 변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6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로 고정이 됩니다. 중복 따위 없기 때문에 1.땡 곱하기 2의 뭐승 이런 표현을 고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건 요 A 1.5에 해당하는 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 A는 1 이상이지만 2 미만입니다. 이상이면 이하여야지 왜 굳이 미만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 왜 이하가 아니라 미만일까요?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왜 이하면 안 돼? 틀려도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어떤 표현법이 가능하냐면 4는 1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2 곱하기 2의 1승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이러면 중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2를 허용할 경우 두 개의 표현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야, 2는 날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상 미만 뭐 하러 외웁니까? 우리는 쉽게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1.x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1.0이든 1.9든 2는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범위를 고정시킴으로써 A, B의 순서쌍을 하나로 둔 건 잘했어요. 아주 잘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수를 한번 표현해 보기로 하죠. 0.75.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우리 방금 6을 표현할 때는 반씩 감했어요. 6을 3으로, 3을 1.5로 이렇게 반띵하면서 적절한 지수부를 찾았거든. 근데 얘는 반띵을 했다가는 영원히 1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반절을 하는 게 아니라 2배씩 펌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펌핑했더니 이미 뭐가 돼요? 0.75를 2배 하면? 2배 하면? 2배 하면 얼마예요? 0.75를 2배 하면? 좋습니다. 1.5가 되고 보답을 해줘야죠. 2의 마이너스 1승. 2를 곱해줬으니 2를 나누겠다. 마이너스 1승으로 보답을 해주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지수부가 2의 5승이야. 그럼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야, 비트가 3개인데 5를 표현해야 된다고? 나 5 이진수로 표현할 줄 알아. 그건 바로 1, 0, 1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5 같은 건 됩니다. 근데 1.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야. 마이너스 1을 지수부 비트 3개에 옮겨 담으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어떡하죠? 얘도 뭐 부호로 따로 그런 건 없습니다. 부호부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을 3개의 비트에 표현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수 위에 음수가 있다면 영원히 그 수를 표현하지 못하는 걸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개념을 내세울 거냐면 바이아스라는 개념을 내세울 겁니다. 이 지수부와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아스는 뭐냐면 밀어준다라는 겁니다. 편향되게 밀어준다라는 거예요. 바이아가 그런 의미잖아.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음수가 됐든 양수가 됐든 사이좋게 몇 칸씩 띄워주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지상 최대 과제가 뭐였냐면 2의 마이너스 1승. 얘를 표현 못한다는 게 치명적인 문제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가 푸시를 가해주자라는 거예요. 몇 칸만큼 푸시를 가해주냐? 이건 알려드리겠습니다. 8비트의 경우에는 바이어스가 3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다? 마이너스 1, 표현 못했던 이 지수가 펌핑 되면서 얼마만큼 펌핑 되면서 3만큼 펌핑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었던 게 바이어스의 B를 쓰겠습니다. 2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에서 3칸만큼 올라가니까 2가 되죠. 결국 눈으로 보이는 지수는 마이너스 1이지만 우리가 비트로 박아놓을 지수는 2라는 겁니다. 2를 이진수 세 자리로 표현하면 뭐죠? 자, 2를 이진수 세 자리로 표현하면 0, 1,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지수는 0, 1, 0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방금 전에 6을 변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울게요. 네. 6을 1.5 곱하기 2의 제곱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2의 제곱도 조금 느리군요. 네. 2의 제곱, 이 2라는 친구는 음수가 아니니까 표현 가능한데 얘도 바이어스를 매긴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이어스의 핵심은 뭐냐면 얘가 원래 음수냐 양수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긴다라는 데 있습니다. 안 매기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음수에만 바이어스를 매기고 양수에는 안 매겨. 그러면은 얘가 매겨서 이 값이 된 건지 원래 이 값인지를 알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음수든 양수든 바이어스를 다 먹인다. 2에다가 몇 칸 매긴다고요? 3칸 매긴다고요. 3을 더하면 5가 됩니다. 즉 6을 1.5 곱하기 2의 제곱으로 잘 변환했어요. 그러면 나는 2라는 지수를 표현해야 되는데 바이어스를 강제로 먹여야 되니까 2에 3이라는 바이어스를 매기면 5로 지수가 탈바꿈 되는 거고요. 5를 비트 3개에 나눠 심으면 뭐가 된다? 1, 0, 1. 원어원이 된다. 그렇게 1, 0,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6이라는 숫자를
부동소수점 8비트로 표현하기 위한 절반의 과정을 모두 마친 겁니다. 일단 6은 양수니까 0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수부가 2에다가 3이 더해져야 되니까 5, 즉 1, 0,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제 뭐만 채우면 돼? 초록색, 이 녹색 4개의 비트만 채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팝 퀴즈 한번 볼까요? 표현하고자 하는 실수가 1.5 곱하기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합니다. 2의 마이너스 2승. 그리고 바이어스가 3인 경우 지수부 비트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라는 음수에 3칸만큼 펌핑이 이루어져서 1로 탈바꿈이 되고요. 그 1을 3비트에 나누다 보니까 001이 되겠습니다. 결국 지수부 비트는 00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언급드리고 녹색 비트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볼게요. 왜 굳이 바이어스가 3일까요? 제가 이유를 딱히 설명드리지 않았거든요. 왜 굳이 바이어스는 3일까?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지수부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놈을 다 떠올려 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0도 들어갈 수 있고 0도 들어갈 수 있고 0도 들어갈 수 있고 1도 들어갈 수도 있고 1도 들어갈 수도 있고 1도 들어갈 수도 있고 결국 뭐냐면 이 세 개로 표현 가능한 십진수의 범위는 뭐부터 뭐까지? 0부터 7까지라는 겁니다. 즉 바이어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세계관이었다면 2의 0승부터 2의 7승까지 표현이 가능했을 거다. 바이어스라는 걸 생각지도 않았다면 2의 0승부터 2의 7승까지 표현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 섭섭하다고요? 음수가 너무 섭섭하다고요. 그래서 0부터 7까지의 지수를 허용하는 대신에 음수에게 좀 기회를 주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비트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음수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거는 양수의 기회를 뺏는다라는 얘기도 돼요. 즉 내가 마이너스 1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면 7은 표현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 칸씩 띄워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할당법이 되겠어요? 음수에게도 기회를 적당히 주고 그렇다고 양수의 자리를 너무 뺏어 먹지도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띵법을 활용해야겠죠. 절반만 똑 띄어서 음수 주자라는 겁니다. 근데 0과 7 사이의 절반은 3.5거든요. 0.5, 뭐 3.5를 바이어스로 이런 거 너무 우리 보기가 싫단 말이야. 그래서 버림을 해서 3, 즉 0과 7의 중간점인 이 3을 바이어스로 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3인 이유가 확 와닿죠. 그래서 원래 2의 0승부터 2의 7승까지 표현이 가능했지만 3이라는 바이어스로 인해서 뭐가 표현이 된다? 마이너스 3승부터 4승까지는 표현이 가능 범위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바이어스를 3으로 줌으로 인해서 2의 5승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5에다가 3을 던졌더니 8이 되죠. 이런 경우는 표현할 수가 없게 된다. 그건 바이어스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부동소수점에는 예외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 이렇게 8개의 비트 또는 뭐 32개, 64개가 있을 때 죽어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수들이 있어요. 플러스 무한, 마이너스 무한, 나더 넘버 이런 거는 뭐 비트가 문제입니까? 애초에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격을 정할 때 야, 이 경우는 예외 처리로 빼주자라는 규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수업에선 그걸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모든 비트가 0인 경우에는 이 수로 간주한다. 모든 비트가 1인 경우에는 이 수로 간주한다. 라는 예외 처리 조항들이 있지만 우리 수업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시험 문제도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 예외가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체불명의 녹색 비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벌써 부동소수점 다 배운 거야. 우리 6이라는 수가 있을 때 얘는 1.5 곱하기 2의 제곱 이 가장 적합한 표현법이었고요. 그래서 양수니까 첫 번째 분홍 비트에는 0 그리고 2가 들어가니까 지수부는 2인데 바이어스 쏴줬더니 5로 껑충 띄었고요. 그 5를 표현하면 1, 5, 1이다 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못 담은 정보가 뭐예요? 우리 되게 많이 담았어요. 곱하기 이런 거는 컴퓨터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지들이 이진법 체계를 쓰는데 밑이 2인 걸 모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결국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남은 정보는 얘도 표현했어. 어떻게? 101로 2를 표현했고요. 또 양수라는 것도 얘로 표현했어요. 남은 정보는 뭐다? 나는 얘만 표현하면은 표현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녹색 박스 1.5만 표현하면 된다라는 건데, 자, 컴퓨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6을 이렇게 변환한 이유가 뭐야? 이 녹색 박스의 범위가 반드시 1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지로 변환을 한 거잖아. 그럼 그 뜻은 뭐예요? 컴퓨터는 내가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얘가 뭐라는 걸 바로 알아요? 1이라는 걸 바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컴퓨터한테 억지로 컴퓨터야 이건 1이야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나는 0.5라는 정보만 알려주면 충분하겠다라는 겁니다. 0.5라는 걸 어떻게 알려줍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우리 4개의 비트가 있으면 각각이 가치를 가진다라고 얘기했죠. 얘가 0.5의 가치. 이렇게 가진다라고 상정을 하면은 이 뒤에 놈 표현하기 참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1은 무시되니까 점땡에서 그 점땡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이진 체계를 빌리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0.5를 예쁘게 표현해 봅시다. 예쁘게 표현하기에 너무 지금 문제가 허무해요. 0.5가 이미 칸이 있군요. 그래서 1을 넣고 그럼 더 볼 게 있겠습니까? 255, 125, 625 다 필요 없죠. 이게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했던 6을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6이라는 십진수는 컴퓨터가 이진 체계로 저장하고요. 컴퓨터가 8비트라는 가정하에 3개의 권역으로 나누는데 부호는 양이니까 0, 지수는 바이어스까지 매긴해서 5니까 101, 가수는 0.5니까 1빵빵빵. 이렇게 6이라는 수를 8비트 컴퓨터는 0101-1000이라는 수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변환을 배웠으니까 반대도 되겠죠. 반대 변환은 0이니까 양수, 101이니까 얼마 이런 식으로 변환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이따 연습 문제에서 함께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팝 퀴즈 한번 보죠. 표현하고자 하는 실수가 1.875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범위에는 일단 예쁘게 들어와 있군요. 그럼 0.875만 잘 표현하면 될 텐데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1.875를 가수부 비트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0.5, 125, 0.0625 이렇게 돼 있을 때 0.875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0.5의 힘을 빌려야 될까요? 빌릴 필요가 없을까요? 빌려야죠. 0.875가 되려면 0.5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25의 힘도 필요하겠고요. 그러면 0.75만큼 채웠습니다. 나에게 남은 건 0.125만큼 남은 건데 세상에 저기 딱 빈칸이 있네요. 즉 팝퀴즈에서의 가수부 비트는 1, 1, 1, 0이 되겠습니다. 기왕 이런 거 이 수 그냥 다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비트는 빵이 되겠고 지수가 2니까 2의 바이어스 매겨서 5가 되고 5는 1, 0,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임의의 수, 임의의 십진법 수를 이런 식으로 부동소 수점 형태로 변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6이라는 수, 우리가 눈으로 보는 7이라는 수를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우리가 오늘 부동소 수점을 배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소 수점에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자, 부호부, 지수부, 가수부 셋이 요 순서로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문제. 이런 표현에서 바이어스가 3이라고 할 때 가장 큰 양수는 얼마일까요? 즉,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양수는 얼마일까? 자, 일단 양수라고 했으니까 분홍색 비트는 확정입니다. 부호가 얼마가 돼야 돼? 빵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부가 문제인데 바이어스가 있든 없든 바이어스는 똑같이 모두가 공평하게 먹는 거잖아. 그 뜻은 뭐냐면 가장 큰 양수를 표현하기 위해선 2의 몇 승에서 그 올라가는 지수도 크면 클수록 큰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몽땅 다 키워야 된다. 즉 가능한 한 많은 1들을 심어줘야 되니까 111을 넣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000111 이런 예외들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가수부가 문제인데 가수부는 지수부에 비해서는 파급력이 좀 작아요. 2의 몇 승이냐가 중요하지 앞에 조금 곱해지는 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앞에 곱해지는 수가 크면 클수록 수가 더 큰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가수부도 몽땅 1로 채워야만 가장 큰 양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얘가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양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양수가 될 텐데, 그래서 얘 얼마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지수부를 먼저 보도록 하자면 111이기 때문에 지수부는 7이다라는 겁니다. 즉 2의 7승이다라는 건데 방금 2의 7승 표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 7이라는 건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 7이라는 거는 바이어스를 매긴 상태입니다. 바이어스를 매겨서 111, 7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양수는 바이어스를 매기기 전으로 돌려놔야 한다고요. 바이어스는 3이라고 했기 때문에 7 대신 back to the 4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2의 4승이었고 거기에 3칸 푸시가 됐으니까 2의 7승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즉 2의 4승을 곱해야 되는데 뭐를 곱한다? 가수부를 곱한다. 얘는 다 계산하면은 뭐 1.937로 이런 수가 나옵니다.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략을 할게요.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다? 1.937로 곱하기 2의 4승. 얘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양수가 되겠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짝 비틀어서 표현 가능한 가장 작은 양수는 무엇일까요? 가장 작은 양수를 구하기 위해서 부호는 당연히 0이 돼야겠고요. 또 지수는 낮을수록, 가수도 낮을수록 숫자가 쬐끄맣게 오그라들겠죠. 즉 지수는 0, 0, 0, 가수는 0, 0, 0, 0이 되는데 이러면 얼마야 이게? 일단 가수가 0, 0, 0, 0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뭐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의 몇 승이냐라는 건데 2의 빵승이다. 문제는 뭐냐면 얘도 바이어스를 잔뜩 심어준 결과다라는 거죠. 3이라는 바이어스를 받아서 겨우 0이 됐어. 그럼 얘는 원래 뭐였다라는 거야? 3을 바이어스로 받아서 기어이 0이 됐다라는 건 원래는 얼마라는 거죠? 원래 얼마? 마이너스 3 좋습니다. 다 아시면서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3칸을 받았더니 0이 됐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장 작은 양수는 1.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이죠. 이거 되게 고상하게 표현했는데 뭐예요? 8분의 1입니다. 8분의 1. 즉 0.125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많은 종류의 실수를 저장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컴퓨터가 실수를 저장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다. 우리가 6이라고 일컫는 그 수를 0101 이런 식으로 저장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표현 가능한 수의 범위가 너무 작습니다. 0.125까지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0.124, 0.123, 0.0123 이런 것들은 표현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방금 했던 가장 큰 수, 그것도 대략 30 정도거든요. 그럼 40, 50 표현 못한다라는 거야. 뭐 40, 50도 표현 못하는 게 컴퓨터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8비트, 가장 적은 비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컴퓨터는 8개의 비트에다가 정보를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시대인데 8개의 비트를 쓰지를 않겠지요. 그래서 컴퓨터가 실제로 쓰는 비트 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IEEE라는 거를 들어본 분도 있고 안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IEEE라고 쓰고 IEEE라고 보통 읽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전산에서의 국제 표준, 규격을 정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담으로 그 학계에서 흔히 탑으로 손꼽히는 그런 연구들이 발표되는 곳이 바로 이 IEEE 관련 학회들이에요. 어찌됐든 우리는 전산 관련 규격이 만들어지는 곳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IEEE라는 단체에서 이미 부동소수점과 관련된 규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뭘로? 단적 밀도와 배적 밀도로 나누어서 만들어 놨는데요. 단적 밀도라는 거는 비트가 싱글이라는 겁니다. 우리 왜 햄버거 같은 것도 보면 싱글이 패티 한 장, 더블이 패티 2장 이러죠. 싱글이라는 건 32비트라는 거고 배적 밀도, 더블이라는 건 2배, 64개의 비트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슬라이드에서 공부했을 때는 8개의 비트를 예시로 봤는데 실제로는 보통 32, 64 이런 게 부동소수점 체계에서 쓰이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되게 큰 수, 되게 작은 수를 표현한다라고 해서 부호가 막 수십 개가 됩니까? 그러지 않죠. 어차피 세상은 양수, 음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호는 다 한 비트입니다. 매 한 가지. 자, 문제는 지수와 가수인데 단정 밀도, 싱글 프리시전, 즉 32비트에서 지수부는 8개고요. 64비트에서 지수부는 좀 더 많아야겠죠. 근데 2배라고 해서 8개가 16개가 될 필요는 없는 게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은 충분히 많은 수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라면은 11개 비트가 배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가수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32비트를 사용하는 체계에서 1비트 썼고 8비트 썼어요. 그럼 남은 비트가 뺄셈하면 23개다라는 거고요. 배정 밀도에서도 마찬가지로 52개의 만티사 비트가 쓰이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열심히 외워야 되냐?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암기를 지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단정 밀도와 배정 밀도가 32, 64 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부호부가 한 비트라는 거는 원리상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문제에서 예를 들어 드리겠죠. 가수부가 23비트다. 그러면 지수부는 단정 밀도에서 몇 비트일까요? 하면 우리가 풀 수 있죠. 32에서 1 빼고 23 빼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그런 식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외우는 그런 부담을 전혀 갖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한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상태에서는 바이어스가 3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0부터 7 사이를 적절히 쪼개니까 3이더라 라는 거였죠. 자, 그럼 IEEE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단정 밀도와 배정 밀도에서 바이어스는 얼마일까요? 지수부가 8개 비트다라는 거는 뭐부터 뭐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냐면 0000부터 얘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0이 8개인 것부터 1이 8개인 것까지. 자, 그런데 계산은 어차피 약간 단순 노동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계산하면 빵이 되고요. 이 친구를 계산하면 255가 됩니다. 즉, 단정 밀도 하에서 지수부가 8비트일 때는 2의 0승부터 255승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앞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음수가 슬퍼해. 그래서 음수를 위한 바이어스를 찔러줘야 되는데 어떻게 찔러준다? 양수가 너무 손해보지 않게, 음수도 너무 이득이 없진 않게 반을 똑 뛴다. 255의 절반을 하면 127.5가 되거든요. 그래서 0.5를 절사하고 127, 127이 싱글 프리시전에 대한 바이어스가 되겠습니다. 원리를 알면은 계산할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왜 외웁니까? 127 이런 거는. 그래서 0부터 255를 반 뗐더니 127이라는 바이어스가 탄생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1비트라는 거는 0에서부터 2047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문제가 있어요. 음수를 표현 불가능하다라는. 반을 똑 뗐더니 1023이 된다. 얘 바이어스는 1023이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싱글 프리시전에서 바이어스는 127, 더블은 1024. 이런 걸 외운다? 전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부동소수점 표현법을 익혔으니까 우리가 연습 차원에서 문제를 좀 풀어볼 필요가 있겠죠. 2번 먼저 보겠습니다. 부호부가 1비트, 지수부가 3비트, 가수부가 4비트. 오늘 다뤄드린 거네요. 8비트 체계를 생각할 때 바이어스를 3으로 두고 5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진수를 부동소수점으로 또는 부동소수점 표현식을 10진수로. 이 5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에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된다면 요 정도 로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렇게 연습 문제 들여놓고 중간고사 문제 64비트 체계에서 3.141591을 변환하시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이 정도 계산만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상 요 정도까지만 풀어보고 저희 문제 보도록 하죠. 솔루션 항상 올려드리는 거 알고 있죠? 그 솔루션은 구글 콜앱에 올라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1번, 2번만 이 자리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들이 다 비슷해요. 1번, 2번만 대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진수 마이너스 7을 부동소수점으로 변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찌 됐든 내가 8칸을 만들어서
그 칸을 채워야 할 임무는 불변이다라는 거죠. 자, 첫 칸은 반드시 부호의 할당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부호부 비트가 뭐란 얘기다? 1이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이너스 1의 1승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를 채운 상태에서 이번에는 지수부 비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7을 적당 범위로 변환할 필요가 있어요. 뭐 곱하기 2의 몇 승으로. 자, 그런데 7이라는 거는 결국 3.5 곱하기 2의 1승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와 동시에 한 번 더 쪼개보면 1.75 곱하기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의 표현의 경우에는 1.x에 위배되지만 아래 표현의 경우 1.x에 꼭 부합합니다. 여기서 더 반띵하면 0.x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1.75 곱하기 2의 제곱, 얘를 기준으로 부동소수점을 표현해야겠다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우고 1.75 곱하기 2의 제곱, 얘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수를 보니까 2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음이든 양이든 공평하게 바이어스 쏴준다가 지수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라는 지수가 있을 때 얘를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되고 3이라는 바이어스를 쏴준 다음에 표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을 쏴주면 5로 점핑하고요. 5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1, 5, 1이 됩니다. 이제 가수만 표현하면 되는데 1.75에서 1점은 이미 컴퓨터가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0.75, 땡.75만 표현하면 되는데 우리 이쯤 되면은 0.75를 표현하는 건 좀 손에 잘 익어요. 왜? 0.5와 0.25의 조합이니까. 나머지는 0으로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동소수점 1101-1100이 1번의 정답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십진수의 부동소수점 변환. 반대도 해볼까요? 부동소수점 표현식 1011-0110을 어떻게 십진수로 변환할 수가 있을까? 역시 네모칸을 적어 놓도록 하죠. 10110110. 자, 그러면 이 네모칸들은 세 가지 정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호가 뭐라는 거? 앞에가 1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걸 내포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정보, 지수가 011이라는 정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부에 해당하는 게 2의 몇 승? 011이니까 이진수를 십진수로 변하면 1 더하기 2의 3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게 좀 전에도 강조드렸지만 이 2의 3승은 바이어스를 먹인 결과입니다. 바이어스를 먹여서 겨우 이 정도이기 때문에 원래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2의 3승이 아니라 0승이었다라는 겁니다. 2의 0승인데 세 칸을 띄우니까 3이 됐다. 즉 2의 0승이라는 거고요. 그럼 곱하기 가수 만티사만 해결하면 될 텐데 0110이라는 거는 0.5, 0.25, 0.125 뒤에 이렇게 있을 때 0.25와 0.125의 조합이다라는 겁니다. 둘을 더하면 0.375가 돼요. 자, 거의 다 했습니다. 마이너스 0.375 곱하기 2의 0승. 근데 행운이 따르게도 2의 0승은 1이죠.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거는 마 0.375가 소문항 2번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3, 4, 5도 해결해 볼 수 있어요. 연습 삼아 풀기 좋은 문제들이니까요. 한번 풀어보고 솔루션과 대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약간 시험이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론 이미 풀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출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약간 보기에서 고르는 스타일이 많아요. IEEE 754 단정 밀도, 싱글 프리시전이라는 얘기겠죠. 부동소수점 체계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이렇게 정보를 드리기 때문에 외우지 말라라고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수부에 해당하는 비트의 수는 8개다 하고 보니까 단정 밀도라 함은 비트가 32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부호 하나 나라가 가수부 23개 나라가. 그럼 몇 개가 남아요? 뺄셈을 하면 8개가 남겠죠. 즉 지수부에 해당하는 비트의 수는 8개가 맞나 봅니다. 표현 가능한 값의 종류는 배정밀도 체계의 절반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맞을까 틀릴까? 한번 머리를 잠깐 써보세요. 나가 맞을지 틀릴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 보기가 맞다고 생각한다. 별로 없네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틀린 보기가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 단정밀도, 배정밀도를 보면은 비트 수가 32개, 64개이기 때문에 30이면 64의 절반 맞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트 수를 묻는 게 아니라 표현 가능한 값의 종류를 묻고 있죠. 자, 비트가 8개인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박스에 넣을 수 있는 수는 0, 5R, 1입니다. 즉, 둘 중 하나를 넣는 거를 8번, 두 갈래길을 걷는 걸 8번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럼 가능한 경우의 수는 뭐예요? 우리 고등학교 확률 통계에서 배웠듯이 2의 8승이 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걸 8차례 하니까. 그럼 같은 맥락으로 단정 밀도에서 표현 가능한 값은 대략 2의 32승이 되고요. 배정 밀도에서 표현 가능한 건 2의 64승이 됩니다. 절반입니까? 한참 미달이죠. 그래서 절반이라는 건 틀린 보기다라는 거고, 다 한번 볼까요? 가는 맞고 나는 틀리다. 10진수 8.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29승을 이진영토로 표현할 수 있다. 딱 보니까 바이어스 매긴 다음에 생각하라라는 문제 같아요. 마이너스 129승은 되게 낮은 수입니다. 근데 얘의 바이어스를 매겨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129를 127만큼 펌핑하니까 그래봤자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펌핑하고 나서 0이거나 그보단 커야 표현이 가능하지. 이렇게 펌핑하고 나서도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죠. 즉 얘는 바이어스를 매겼더라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는 틀린 보기다. 그죠? 왜 끄덕끄덕이 없지? 뭐가 문제입니까? 이 논리는. 다는 틀리지 않았거든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127 매겼더니 음수잖아. 그럼 표현 안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8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되게 있어 보이게 표현되다 보니까 얘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데 8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29승은 우리가 세운 규약에 위반되는 표기법입니다. 왜? 여러 가지 표기가 공존할 수 있으니까 얘를 반드시 1점 머시기로 하자고 약속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8 대신 반띵해서 4로 표현을 한번 해줘야 되고요. 128승이 되겠죠. 2를 나눠줬으니까 2를 곱해야 되니 얘는 똑같은 방식으로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27승이 되고 아직도 모자라서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26승이 됩니다. 이제야 1점 머시기라는 조건을 충족하네요. 즉 우리는 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같은 값이지만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26승을 표현하는 게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이어스를 매기면 어떻게 돼요? 126에 127을 매기니까 당연히 표현할 수 있는 형태네. 그래서 다는 맞는 보기. 답은 가와 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대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부동소 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질문 있나요? 자, 저희 이번 주 월요일과 수요일 동안 이 데이터 정렬 그리고 부동소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약간 코딩을 끝없이 하다가 좀 쉬어가는 느낌의 주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실제로도 그런 게 저희가 조건문, 반복문, 리스트까지 숨가쁘게 살펴보다가 잠깐 이렇게 원리에 좀 더 파고든 주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무시하시면 안 될 게 실제 컴퓨터 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과목 잘 들어서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 컴퓨터학으로 진입하시게 된다면 논리 설계 등의 과목에서 되게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컴퓨터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과제 제출 마감인 거 잊지 마시고 개인적 질문 있는 분들만 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